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신인규 뉴욕 특파원입니다. 글로벌 구루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실무형 거시경제 분석가로 이름 높은 손성원 로욜라 마운트대 교수님 모시고 미국의 경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성 찾아보는 시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미국에서도 이름이 높은 분과 모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는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을 것이고, 그리고 긴축 정책 갈 길이 좀 더 멀다,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런데 월가 일부에서는 여전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최종 금리 경로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미국의 최종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금리 경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미국의 경제 혹은 시장 안정에서 지금 좀 타당한 경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월가에서는 항상 이자가 이제 아마 정점을 갔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증권 시장이 잘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증권을 사기 때문에.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최고 정점이 뭐냐, 그것은 파월 의장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인플레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제 최고점을 도달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믿고 있는데, 그게 빨리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자기는 이제 2%가 목표니까 그때까지 이자를 올려가지고 이제 인플레가 2%까지 내려가는 것을 빨리 이제 실행시켜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2014년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인플레가 아마 4%, 5%, 6%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2%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자가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내려갈 가능성은 아마 2013년에는 거의 없고요. maybe 2014년에는 이자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것은 조금 이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님 말대로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고, 앞으로 조금 이제 둔화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은 그게 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가 얼마까지 올라가고 인플레가 얼마까지 내려올 거라고 그것만 이제 알게 되면은 이자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알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나도 모르고 파월 의장도 모릅니다. 지금 뭐 연준에서 나오는 전망들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고 변수가, 왜냐하면 1년 전만 생각해봐도 연준의 그 경제 전망 요약들이 많이 지금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예측이라던가 또 이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최종 금리,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까지는 이 인플레 잡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연준의 목표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이런 전망이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변수는 이제 경제 후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리세션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이제 쉘러 하느냐, 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공급망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게 한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 그렇다면은 연준이 이자를 얼마나 올렸다가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더 악화되고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급망이 지금 이제 잘 되지 않고 있고, 그것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하고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확률이 더 많다고 봐야 되면,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도 많고 또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공급망이 물론 이제 좋아진다면은 인플레도 빨리 내려올 거고 그렇다면은 이자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경제 후퇴도 조금 마일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금융시장이 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변수라는 것들이 공급망 쪽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여러 지표나 또 교수님 견해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사실 미국 내년에 2023년에 경기 침체를 겪을 확률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체가 마일드한지 혹은 이 경기 침체 구간이 얼마나 또 길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일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는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게 2023년 이제 상반기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deep recession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일드하다. 네, 네, 말단 왜냐하면 이제 고용 창출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이자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게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지금 이자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real interest rate, 실질 이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빼고 보면은 이자가 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또 특히나 금융시장은 꽤 튼튼하고 2007년, 2008년에는 이제 금융시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경제 후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유동성이 많고 물론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 유동성이 많고 고용시장이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경제가 후퇴가 되게 되면은 아주 나쁜 후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후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어, 조금 더 가까이에 대한, 당장 다음 달에 대해서 월가가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얘기인데 월가에서 당장 12월에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과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는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 보팅 멤버로 금리를 결정하실 수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또 왜 그런 선택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네, 네. 우선 이제 그 FOMC 미니트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데 이게 누적 이자가 얼마가 됐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꽤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게 이제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자를 올리면은 그게 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 6개월, 1개월, 1년, 뭐 2년 그렇게도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밀턴 프리드만 교수 그 노벨 경제학자 받은 노벨 프리드만 교수는 그렇게 그랬거든요. 지금 FOMC에서 이자를 올리면은 그게 인플레가 효과가 있는데 아마 한 2년 동안도 걸릴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적 이자 상승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딜레이 효과를 생각해야 됐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 12월에는 이자를 이제 75bp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마 50bp 정도 올리지 않을까, 0.5%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에 또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0.25, 25bp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자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계속 많이 올렸으니까 조금 두고 보자. 많이 두고 봐가지고 더 필요하면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를 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조언을 좀 해주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 특히나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투자 집중이 한국인들한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스탁을 뭐 사십시오, 팔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았으면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거 모르니까요. 이게 이제 투자 귀재에 워런 버핏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썰물, 밀물 그걸 보면서 이게 물이 나가면은 그때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사태에서는 패닉 셀링 증권이 내려가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팔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오히려 이제 살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세션은 이제 경기에 나쁘고 증권에도 나쁘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경제에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이제 계속 잘 되고 있으면은 엑세스가 과잉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까? 과잉이. 그런데 이제 리세션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조금 이제 힐링이 되거든요. 그 과잉을 좀 없애고 경제가 더 헬스하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들도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지난 2007년, 2008년, 9년에는 너무 은행들이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엉터리로 빌려주고 광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경제 침체가 됐었는데 2007년, 8년, 9년, 10년에는 그 후에는 조금 이제 정신들을 차려가지고 부실도 줄이고 이제 자본도 많이 쌓고 그래가지고 미국 은행들이 지금 튼튼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좋은 이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생겼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게 경제 증권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제 증시를 사시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리퀴디티를 좀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기회가 오면은 증권 시장을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랩업하는 질문을 하자면 물론 내년에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때 증권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신호. 그러니까 저희는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 뭐 네. 개별 주식이 아니라 지수 네.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에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2023년 상반기에 이제 경제 후퇴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증시를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이제 좋은 기회니까 그때 사실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후퇴가 언제 생기냐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일에 그렇게 쓴다 그러면은 그때가 좋은 시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는 이 침체가 마일드하고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제가 붙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네. 경제가 침체가 오래 가고 딥하게 되면 이제 that's a different story. Yeah. 좋습니다. 지금까지 손성원 미국 로열라 메리마운트대 교수와 미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